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임보 라디오 영상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온 만큼 제가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사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임보 라디오 사연은 여러분 상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이랑 저희 고정 댓글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사연 받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연에 채택돼서 이렇게 영상에 올라간 사연들은요, 제가 임보라디오 럭키박스를 선물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임보라디오는 저와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보시면 임보라 럭키박스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같이 함께 럭키박스를 참여를 해주셔서요, 오늘 사연에 채택되신 보라돌이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사연을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쫙 넣어왔어요. 모든 데이트 비용을 n분의 1하는 저의 남자친구,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하는 사연이에요. 저는 대학생이고 4살 차이가 나는 연상을 만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남친이랑은 알바하다가 처음에 만났고 자신감 있고 자상한 면에 끌려서 만나게 됐어요. 별말 없다가 집에 왔는데 땡땡아, 오늘 얼마만큼 나왔으니까 얼마 보내줘? 이러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와, 진짜 철저하구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돈 자체에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할 때 일이 발생했어요. 땡땡아, 디저트 뭐 먹을래? 이래서 마카롱을 골라서 사 먹었는데 자기는 배가 부르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어 이러고 한 입을 줬습니다. 5개 샀으면 그 중에 자기가 한 입 먹은 1개 빼고 4개는 다 저한테 청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먹은 건 맞으니까 뭐 별말 없이 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받아서 남친 자취방에서 같이 먹었어요. 그 이유 문제가 됩니다. 기프티콘 값이랑 배달료 3,000원이 따로 나왔거든요. 이날 집에 도착해서 카톡을 보니까 배달료 3,000원만 N방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일이어서 치킨 기프티콘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러더니 기프티는 3-4번 제가 쓰고 배달료는 항상 N방에 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돈에 예민한 남친한테 기프티 엠빵 하자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맞나요? 처음에는 선의로 나눴는데 점점 갈수록 저도 찌질해집니다. 이거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경제관념이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의 썰을 가볍게 풀어보자면, 제가 20살 초반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점심을 샀어.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보라가 쏘나? 혹은 내일 점심은 보라가 사주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내가 살게, 저녁은 내가 살게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은근히 듣기가 싫어. 그래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뭔가 그 마음을 좀 사라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사실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 패턴이나 습관이 나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보라돌이 분이 저의 여동생이라면 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부들부들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거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n분의 1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프티콘을 사용을 했는데 배달료 포함 기프티콘 그 가격만큼 n분의 1을 해서 돈을 보내주거나 했어.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기프티콘 사용한 값은 다 빼고 이제 배달료만, 아니 n분의 1이 확실한 사람이면 기프티콘도 나눠야지. 친구야, 기프티콘도 나눠야지. 근데 나누지 않았다는 건 소비관념에 있어서 본인에게 그냥 미치는 거는 하기 싫고, 내가 약간 얻게 되는 건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 상황이었다면 n분의 1 하는 거 오케이, 나쁘지 않아. 하지만 배달비에 이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런 기프티콘은 그냥 꿀꺽하고 그럼 만날 때마다 좀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원래 따지지 않던 나도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나와 그와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비용을 어디에 쓰는지 혹은 어떻게 쓰는지가 이게 잘 맞아야 데이트 할 때에도 같은 돈을 주고도 둘 다 좀 행복하게 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은 꼭 이렇게까지 n분의 1을 1원까지 다 따져서 해야 되나?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무조건 n분의 1, 1원까지 다 따져야 돼 하면은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진짜 계속 맞춰주지 않는 이상 나중에 그 부분이 불만이 생기고 이제 점점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까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나?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점 들면 이런 전체적인 경제나 소비 관념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말을 하자면 내 동생이라면 보라돌이 만나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지금도 만나고 계시다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갈게요. 두 번째 사연은 여러분 연애 관련인데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좀 약간 촉촉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짝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태솔로 보라돌이에요. 제가 2019년도에 본가를 나와서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진로 문제, 가족 문제, 우울증 등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뭔가 성격상 나와 연애는 사치야. 나는 내 커리어가 좀 더 중요하다 주의여서 그렇게 스스로 연애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를 하고 나니 그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요. 좀 저는 스타벅스를 자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랑도 꽤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제가 직원분들에게 선물이랑 손편지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유대관계를 많이 쌓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최근 들어서요. 갑자기 관심이 가는 분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랑 저랑 눈이 자주 마주쳐요. 아이 컨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이 마주치면 그분께서는 아닌 척 천천히 자연스럽게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제가 가끔 문이랑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어떤 때는 문을 열고 지나가시는데 문을 천천히 열면서 뭔가 제 쪽을 주시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저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고 싶고 긴장되고 막 뭔가 못 본 날은 괜시리 울적해지고 제가 관심은 있는데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표현했는데 알고 보면 여친 있는 분이거나 저한테 1도 관심 없을 수 있을까봐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읽을 때 정말 뭔가 몽글몽글한 거예요. 나도 뭔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거 알죠? 괜히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갔는데 아니면 뭐 스터디하러 학원을 갔어. 난 내 할 일 막 하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저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어. 뭔가 내 스타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살짝 봤을 때 눈이 가잖아요. 알잖아요. 눈이 이렇게 가면 은근슬쩍 자꾸 눈이 마주친단 말이죠. 이런 경험.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직진하세요. 용기 있는 자가 그 연애의 물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같은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 좀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다. 근데 은근슬쩍 눈이 계속 마주쳐요? 그러면 100% 아니 200% 그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이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물론 아예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정말 아예 몰랐을까? 근데 이 빈도수가 점점 늘어난다? 100%라는 거. 그리고 뭔가 여러 번 오고 가면서 이제 편지도 막 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약간 친밀감이 있는 정도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분명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보셔도 돼요. 이미 혹시 사귀고 있는 거는 아니죠? 혹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음 사연은요. 모든 관계에 자꾸 끝을 생각합니다. 집 근처에 학교로 진학하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저는 좀 먼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중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간관계 속 방어 기질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언젠가 끝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끝이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에 올 헤어짐이 두려워 모든 관계에서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뭔가 관계가 끊어져도 아쉬울 것 없는 정도로만 마음을 주고 딱 일정한 선에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뭔가 그 선을 더 넘어서 가까워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뜨고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늦게 보거나 만남을 피하면서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라는 말로 합리화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 없이 친구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너무 주변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보라님의 인간관계론이 궁금하고 인간관계의 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의 보라돌이님은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끝을 정해두고 지내는 분이신데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요런 좀 경험은 없고 대신 연애 관계에서는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저의 썰을 풀면서 이제 이 고민에 대한 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20 초중반? 이때부터는 연애를 할 때 좀 끝을 생각하고 하는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좋은데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끝이 보이는 연애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보이는 연애인데 나중에 내가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마음을 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연애 종지부 그리고 사랑의 종지부를 결혼으로 잡은 이유는 나는 비혼주의자고 죽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다가 죽겠다 하면은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할 테지만 일단 저 자체는 나중에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 자체의 결혼이 굉장히 먼 그 종착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별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별인데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1, 2, 3, 뭐 4, 5, 10까지 좋아졌어. 이런 연애를 이제 점점점 사귀면서 하는 건데 저는 반대인 거예요. 처음부터 10가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기대에 못 미치면 이게 깎이는 거죠. 이런 거는 나랑 안 맞네. 이런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뭔가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오래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속 미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라돌이가 사연을 보내준 거랑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종지부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인생은 혼자거든요. 인생은 혼자예요. 근데 혼자서만 살아가기에는 되게 힘든 게 또 인생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인생은 혼자야 하면서 되게 두루두루 있는 것 같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거나 뭐 뭔가를 헤매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은 정말 마음을 다 나눈 친구가 해결법을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요, 일방이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뭔가 나와 타인과의 그 사건이 생겨서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사이지만 그냥 같이 가보는 거 어때요? 그냥 마음을 계속 같이 나눠보는 거죠. 마음을 나누세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년 동안 너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나 혼자 이렇게 마침표를 끊는 그런 가치관은 이제 조금 내려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를 치유하거나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되게 건강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마음을 나눈다. 나의 마음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을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보라돌입니다. 다가오는 2학기가 끝나면 졸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도 입시 원서를 적을 때쯤 갑자기 결정을 했을 정도로 꿈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3년 내내 주변들의 응원보다는 만류를 더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냥 원서 접수할 때 홧김에 적어서 냈던 거거든요. 그래도 뭐 나름 잘 맞는 것 같고 이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모호하긴 하지만 존재하기는 해서 대학생활은 어찌저찌 잘하고 있는 중에 전공이 저는 광고 쪽인데 광고를 만드는 일보다는요 마케팅으로 무언가 알리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대학생활 헛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꿈을 어떻게 찾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요. 딱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알아요? 꿈이 진짜 또렷하게 있는 사람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사실 어제 이 꿈을 가졌더라도 오늘 갑자기 다른 계기로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깔짝깔짝대는 건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나는 뭐가 되고 뭐를 할 거고 어디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이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공부도 그냥 중간 정도. 엄청 잘하지도 그렇다고 아예 안 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학생이었고 대학교 전공을 고를 때도 뭔가 내가 어디를 가야지, 어떤 회사를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뷰티과 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뷰티를 했는데요. 지금이 30살이거든요. 과연 저라고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냥 쭉 뷰티만 하고 싶었을까요? 그 사이에 꿈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한 3학년까지 다녔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뷰티가 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휴학을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제가 원래 옷 같은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웹디자인 일을 해보는데 웹디자인 일을 막상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 적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어요. 옷에 완전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동대문 상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동대문 가가지고 진짜 옷 떼다가 팔고 이런 일도 하고요.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무 쪽으로 좀 그나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공모전을 하고 막 회사도 이렇게 왔다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엄청 찔끔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직업은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연구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할 거예요. 연구원이요? 연구하시고 뭐 되게 공부도 잘하시고 그만한 커리어가 있어 되게 멋있는 직업이죠. 진짜 이런 정도? 모르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하물며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현재 그 간접 경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걸 되물으려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나는 처음부터 뷰티 유튜버가 될 거고 뷰티 유튜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과정 안에 시행착오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떨지. 그냥 나는 지금 20층 건물에 1층에 있는 거야.
그래서 1층에 있으면 20층을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 그 위에서 뭘 하는지 무슨 공간인지 모르잖아요. 1층에서 20층이 뭐 하는지 나 몰라서 너무 답답해. 나 이 건물 온 게 내가 좀 헛된 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너무 헛됐다. 헛되게 생활 보냈다. 난 너무 모르나 보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그래야 점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에요. 마지막 사연은요, 우리 진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열등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0대 학생입니다.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언니에게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질투해요. 겉으로는 절대 티를 안 내는데 저보다 예쁜 친구, 잘난 친구, 좋은 기회를 가진 친구 등등 좀 저보다 잘났다고 느끼면 저도 모르게 혼자서 마음속으로 크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결국 질투를 하고 저를 깎아내리는 제 모습이 괴로워서 저보다 잘난 친구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결국 멀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 누구도 제가 질투해서 친구들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 역시 창피하고 이런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언니의 라디오를 통해 제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꼭 얻고 싶어요 하고 이제 달아주셨는데 이게 참 사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나마 진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20대 막 초반 이럴 때 있죠.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무리나 집단에 있어서 좀 내가 제일 빛나고 싶고 내 좀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 나보다 더 괜찮거나 잘나고 좀 빛나 보이는 사람이 옆에 생기면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열등감과 질투가 되면서 갑자기 자괴감도 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모르는 사이에서 약간 일시적인 이런 열등감이 생기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냥 훌훌 털면 되거든요. 친구한테 그거를 느끼게 되면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되게 짜증나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알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질투를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는 이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너무 보기 싫어.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는 이런 감정을 언제 많이 좀 없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유튜브 안에는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뭔가 1년 만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5년 만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돼도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년에서 3년 반 정도에는 1만 명에서 4만 명 그 사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채널을 좋아해 주거나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매력이 많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반짝반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였던 나 자신을 조금 더 큰 우물에 제가 풍덩 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좀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도 분석 메이크업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을 알게 되고 다른 것도 이제 다 좋아해 주시게 됐잖아요. 나보다 예뻐 보이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는 더 빛나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 각자의 기준마다 내가 제일 빛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일 빛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더라? 그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기준 제일 빛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렇게 빛나 보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를 난 모든 방면에서 난 이 사람보다는 더 빛나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고 싶어. 이거 말고
입장을 바꿔서 이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더 빛나 보일 수 있어요. 또 오해영 그 드라마 알죠? 서현진 님이 전혜빈 님을 봤을 때 얘는 되게 예쁘고 인기도 많고 잘나고 진짜 너무 빛나는 애야.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애야 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전혜빈은 이 서현진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진 반짝반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5분의 보라돌이 사연을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인보 라디오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또 틀어놓고 있으면 그렇게 좋다. 요?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5명의 보라돌이 분들에게는 브랜드들에서 보내주신 제품들로 꾸려진 우리 인보라 럭키 박스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사연은 언제든지 상시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확인해 주셔서 링크 누르시고 사연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제 안녕!